자, 봅시다. 봅시다. 자, 오늘 경기 본머스 급해. 일단은 본머스 지난 경기 첼시 상대로 2대 0으로 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의 빡빡한 경기를 잘해주긴 했어요. 첼시가 이제 마운트의 그 슈팅도 솔직히 되게 운이 좋았었고 그죠? 운이 좀 따라주기도 했었고 뭐 오늘 전력에서도 본머스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무어라든지 솔랑케 그다음에 지난 경기 보니까 이제 빌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중원에서 뭐 레르마라든지 쿡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뭐 기본빵은 기본적으로 밥값은 다 해주는 애들이라서 막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근데 크펠 크펠이 지난 경기 이제 퇴장뿐만 아니라 어,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죠.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고 그 특히나 이제 중원에서부터 전반까지 뭐 선수들이 아직까지 뭐 어린 애들도 있고 저 특히나 뭐 젊은 자원들 그죠? 올리세라든지 그다음에 올 시즌에 됐고 뭐 두쿠레라든지 어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복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요? 퇴장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봐요. 퇴장당한 거는 어차피 백업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여기 오늘의 공지사항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홈에다가 오버 쪽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본머스가 정배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그냥 본머스 프렌치고 가는 게 당연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크펠이 비에이라 감독 체제로 바뀌고 나서 확실히 잘 될 때는 엄청 잘 됐고 안 될 때는 또 주구장창 연패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크펠도 확실히 중원에서 젊은 선수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머스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본머스 프렌 쪽 볼게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어떤 양반이 아까 전에 이 새끼 안 씻은 거냐 이랬는데 그 일과 육아 축구를 다 보고 하다 보면은 정말 피곤해서 못 씻을 때도 있는 겁니다. 강퇴할게요 이 사람. 그 본인이 저기 뭐냐 잘 잘라낸다 하시는 분. 예. 안 씻었어요. 예.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씻어서 이런 겁니다. 본인이 좀 잘, 삼삼하게 매줘 줄게요. 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자르세요. 아시겠죠? 뭐, 기춘행님을 주뿐노. 기춘행님도 해. 둘 다 해. 그냥. 매니저 없으니까 오늘.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잘라주세요. 알았죠? 돼도 안 한 소리 하는 거 다 자를게요. 너무 다 잘라도 좀 그렇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 개소리를 좀 해줘야 나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방송각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좀 웃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잠시만. 자, 풀러. 서브센트. 맨유는 안 했습니다. 맨유는 오늘 저는 뭐 딱히 가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이미 맨유는 다 마감이 됐죠. 그죠? 자, 다음 경기 봅시다. 풀럼하고 사우스햄튼. 일단 풀럼 지난 크펠전 상대 퇴장에 좀 힘입어가지고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전력에 있어가지고 뭐 형님들이 잘 아는 미트로비치라든지 그죠? 그 밑으로 이제 발리냐, 그다음 리드, 그다음에 수비 쪽으로 팀림이라든지 디옵 이런 애들이 다 잘해주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참 잘 맞았다. 자, 근데요, 사우스햄튼 지금 사샘도 브라이튼한테 그렇게 깨지면서 참 이게 사우스햄튼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하젠 위틀 감독이
그래도 사우스햄튼을 좀 오랫동안 맡았거든요. 한 4년, 5년 이렇게 맡았는데 이 감독이 경질되면서까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최근 11경기에서 1승 2무 8패입니다. 그래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질됐는데 이제 지난 경기 때 이제 새 감독이 첫 경기를 맞았죠. 첫 경기에서도 브라이튼한테 졌어. 그래서 참 선수 한 명 한 명 짚고 가면 그래도 기본기는 참 좋은 선수들인데 이게 조직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감독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진짜 태업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좀 아쉽긴 하죠. 나는 웨스트햄이 골이 있을 거라 봤거든. 왜냐면은 해외 쪽에서도 지금 그런 웨스트햄한테 정배를 줬기 때문에. 근데 뭐 아쉽긴 하죠. 자, 아무튼 지금 요런 상황인데 사우스햄튼도 이제 감독 바뀌고 뭐 나름의 이제 또 첫 승을 거둬야 되는 시기는 맞잖아요. 뭐 이제 한 경기 치르긴 했지만 오늘 경기라든지 요런 데서 첫 승을 거둘 타이밍은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 둘의 상대 전적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얘네 둘의 상대 전적. 일단은 전력상으로는 조직력은 안 좋다 치지만 사우스햄튼의 전력은 저는 그래도 기본기는 다 갖추고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조직력이 좋고 호흡이 잘 맞을 때는 진짜 그냥 10위권 안에 있는 팀들도 그냥 무난하게 때려 부술 애들이에요. 하젠이틀 감독 경질되고 나서 그 네이슨 존슨인가 새로운 감독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둘의 상대 전적 있죠. 난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 봐요. 이게 풀럼이 사셈 이긴 게 거의 없어요. 풀럼이 막상 오늘 그러니까 최근 폼만 놓고 봤을 때는 풀럼이 어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의 경기력, 양 팀의 경기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풀럼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몰릴 가능성은 있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의 아까 저기 뭐냐 뒤지는 거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경기는 봐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봐도 15경기 이렇게 넓혀 봐도요. 풀럼이 이긴 게 한 번뿐입니다. 근데 이제 감독 지난 경기 때 이제 감독 교체하고 첫 경기를 치렀거든. 근데 졌어. 브라이튼한테 졌어.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지금 양 팀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홈 원정 간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풀럼이 뭐 유리한 부분은 맞겠지만 이 상대 전적이 너무 걸립니다. 너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뭐 워드 프라우스라든지 그다음 뭐 측면에 뭐 카이로카 피터스 그다음 반대쪽에 뭐 엘류누시하고 뭐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해주는 살리수 그다음 뭐 체아담스 암스트롱 그죠? 충분히 득점을 하고 한타를 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 선택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이 사우스햄튼의 이 수비 쪽 있죠. 사우스햄튼 수비가 뭐 벨라코차프도 그렇고 살리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찰레타카 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백 라인이 저기 뭐냐 피지컬도 다 좋고 키가 존나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트로비치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피지컬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돼 오늘은.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사우스햄튼 프랭 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수비 쪽에서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미트로비치가 그렇게 막 좋은 활용도를 못 보여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우스햄튼 프랭 갈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내가 오늘 여기 오늘의 공지 보이시죠? 나는 오늘 홈과 오버 쪽을 대체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그냥 풀럼도 골을 넣고 사우스햄튼도 골을 넣고 차라리 오버 쪽을 가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로 갈게요. 자, 다음 경기 맨시티 에버튼. 상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거의 10경기뿐만 아니라 15경기까지 확장을 시켜도 풀럼이 한 경기밖에 못 이겼어요. 예. 그래서 상성 차이는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맨시티하고 에버튼. 요거는 제가 지난 경기 때 말씀드렸죠. 지난 경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맨시티가 이기면 제가 분석 잘한 게 아니고 맨시티가 잘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지난 경기 때 이제 언오버적으로는 내가 그냥 오버 역배를 가라 했었는데 마침 또 들어왔었죠.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핸슨까지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핸스까지 생각을 하실 건데 이제 전력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면은 맨시티보다는 자, 전력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형님들 에버튼하고 지난 경기 때 에버튼하고 이제 울버햄튼 감독 바뀌고 첫 경기였죠. 로페데이 감독 바뀌고 나서 그 경기에서 제가 에버튼의 가장 문제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버튼의 지금 현재의 가장 문제점. 지금 현재의 가장 문제점은 측면이에요. 측면. 예, 특히나 이 측면 풀백들. 미콜렌코도 그렇고 패터슨도 그렇고 아직까지 어리고 기량이 좀 딸리는 경험이 적은 이 친구들이 경기마다의 실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에버튼에 만약에 수비적으로 오늘 수비 쪽에 나온다 보면 센터백으로 만약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3백을 실질적으로 뭐 포메이션을 3백을 잡고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애들을 내려쓰고 5백으로 내려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백3에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뭐 예림이나 그다음에 코노코디 그다음에 타코스키 얘네 세 명은 있잖아요. 만약에 얘네 세 명이 토트넘 가잖아요. 토트넘 진짜 초잘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본기가 존나 탄탄한 세 명입니다. 얘네 센터백 세 명은 진짜 깔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센터백 3명이라서 솔직히 센터백들은 좋아요. 하지만 내가 아까 말했죠. 측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측면 풀백들이 미콜렌코하고 패터슨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기량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 울버햄튼한테도 뭐 저는 일단은 고전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코노코디 울버햄튼에 있던 선수 맞습니다. 그 타코스키는 예전에 벌리에 있던 선수고요. 그래서 기본빵은 센터백들의 기본빵은 되는데 측면 수비가 상당히 안 좋다. 자, 그래서 과연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의 센터백들은 과연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래도 기본빵은 되는 애들이라서 뭐 이제 10위권 안에 있는 팀들의 센터백이랑 저는 뭐 기량이 좀 비슷하다 보거든요. 그만큼 괜찮은데 팀빨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애들이 과연 기량이 좋아도 90분 내내 맨시티의 공격을 막을 것인가? 난 이게 의문입니다. 과연 맨시티의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 보세요. 맨시티 지난 경기 때 리즈랑 상대했을 때
그냥 초반부터 2대 0으로 벌렸습니다. 경기 전반부터 그죠? 2대 0으로 벌려가지고 이제 뭐 나름 편하게 경기했어요. 반대로 에버튼은 울버 상대로 90분 내내 1대1 무승부 박빙 치르다가 그리고 뭐 결국에는 극장골 먹혀서 졌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따지면은 맨시티는 그래도 뭐 백업 자원들까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아낄 수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뭐 패터슨, 미콜렌코 그다음에 수비 쪽으로도 그렇고 뭐 전방에 무파이라든지 고든 지금 그냥 에버튼이 꺼낼 수 있는 딱 필드 10명이 딱 최적의 멤버예요. 여기서 백업 자원들 교체 투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기량이 확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지난 경기에서의 뭐 체력적인 상황 그리고 오늘 홈과 원정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차이 그리고 백업 차이 요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박싱데이라서 롯데를 돌리기보다는 뭐 일정이 빠듯한 건 맞지만 글쎄요. 이 지금 영국 시간 기준으로 이게 오늘 2022년 마지막 12월 31일 경기거든요. 야, 마지막 홈 경기에서 장난질 치겠나 싶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 메인 스타급 주전 멤버들을 일단 초반에 꺼내놓고 공격하라 해가지고 뭐 2대0, 3대0 분위기 확 올려놓고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영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홈 경기. 이거를 장난질 칠 거라고 나는 뭐 생각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맨시티 마해는 물론이고 2.5 핸디까지 충분히 건드려 볼만합니다. 특히나 후반전 가서는 에버튼이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렸죠. 백업 자원들이 더 이상의 진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없다고.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뉴캐슬 리즈. 자, 뉴캐슬 일단은 잘합니다. 그죠? 지난 경기 레스터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3대0 찍고 그냥 편하게 경기했어요. 그죠? 필기 중이라고요? 좀 천천히 한다고요? 오케이. 선수들 불러줄까요? 자, 선수들 불러줄까요? 그럼 메모 하나 하실래요? 그럼 형님이 그 포메이션 메모까지 해서 그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종이에다가 당구 치듯이 이렇게 싹싹싹싹 그렇게는 아닙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은 편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얘네 둘의 경기 일정 차이죠. 얘네 둘의 경기 일정 차이. 자, 그리고 자 일단 계속 짚어서 볼게요. 자, 뉴캐슬 올 시즌에 워낙 지금 핫하다 보니까 그죠?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 상당히 의미 있어요. 형님들 입장에서 의미 없을 것 같습니까? 난 존나 의미 있을 거라 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 상당히 좀 의미 있다. 그리고 뉴캐슬은 백업 자원들까지도 기량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뉴캐슬 지금 뭐 형님들은 보통 이제 뭐 중원이나 전방에서의 그런 플레이메이커들 골을 넣는 선수들을 위주로 보겠지만 저는 수비수들을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자, 보트만 잘하죠. 보트만 올 시즌에 데리고 와가지고 미쳤죠. 그 다음에 쉐어, 그 다음에 트리피어. 일단은
백라인들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발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뉴캐슬에서 프리킥 담당하고 있죠. 얘네들은 수비 애들인데도 평점이 다 7점 그냥 넘어갑니다. 경기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도 뭐 기본 밥값은 해주는 뭐 덴번 정도. 덴번. 자, 근데 요 트리피어를 제끼고 얘네 3명 쉐어 보트만 덴번 얘네들의 평균 키 합이 194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즈 유나이티드 전방에 키 큰 선수 있습니까? 자, 리즈 세트피스 오늘 못한다. 공격 루트가 하나 막히는 겁니다. 공격 루트가 하나 막혀요. 세트 싸움도 제대로 못 건다고요. 자, 그러면은 좌우 측면이나 센터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 기마랑이스, 조윌록, 롱스텝 워낙 활동량이 많고 중원 라인 애들이 괜찮다 보니까 특히나 그리고 뭐 왼쪽 그 조엘링턴, 오른쪽에 알미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뭐 조엘링턴, 알미론 이런 애들도 다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리즈가 뉴캐슬 상대로 글쎄요 골을 넣을 수 있을란가 나는 이게 의문이에요.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방에 이제 최근에 좀 잘하고 있는 서머빌이라든지 뭐 에런슨, 해리슨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또 나름의 또 젊고 활동량이 많고 많이 뛰어주는 이런 전방 자원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리즈도 전방 자원들이 아직 젊고 활동량 많고 특히나 많이 뛰어주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뉴캐슬이 중원부터 수비까지 이 버티고 있는 떡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조엘링턴 피지컬 좋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뭐 센터포워드로 크리스 우드를 꺼낸다. 크리스 우드 뭐 떡대 이만하죠. 그 다음에 수비 쪽 애들 뭐 덴번이라든지 보트만이라든지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리즈가 얘네들을 상대로 뭐 제대로 된 플레이가 될까 싶네요. 제대로 된 플레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리즈는 이틀 쉬었어요. 뉴캐슬 4일 쉬었습니다. 당장의 리즈 같은 경우에는 백업 돌리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뉴캐슬은 아까 말씀드렸죠. 백업 자원들까지 워낙 기량이 좋다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수비 쪽을 상당히 중요시 본다고. 지금 리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뭐 리안 쿠퍼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로빈 코우 이런 애들 지금 수비 쪽 애들 기량이 너무 안 좋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경기 기량이 잘 올라오고 경기력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 출전했던 경기들 평점을 보면 다 5에서 6점대예요. 이거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뉴캐슬 수비 애들은 평점 다 아마 7점 중반 가는데 차이 엄청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리즈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맨시티 만나가지고 90분 내도록 이끌려 다녔죠. 뉴캐슬 지난 경기 레스터 만나가지고 전반에 3대0 딱 넣고 편하게 경기 치렀죠. 체력적인 부분 오늘 홈 원정 그 다음에 이런 선수들의 기량 그 다음에 피지컬 차이 요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오늘 뉴캐슬의 마헨 2.5만원까지 건드려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 시즌에 워낙 핫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만약 형들아 자 잠시만요. 자 만약에 오늘 이 경기가 뉴캐슬이 안 들어오면요. 이거 후인정 감독 출전해야 됩니다. 이 목소리 한번 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황상 자 선수진, 홈 원정, 그 다음에 체력 일정 모든 거를 다 따졌을 때 이게 지금 뉴캐슬이 안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뉴캐슬이 안 들어온다. 그냥 존나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뉴캐슬 안 들어오면 존나 재수 없었다 생각하세요. 대신에 오늘의 공지 보이시죠? 저기에 적어 놓은 대로 오늘 2012년 12월 31일 마지막 저녁 경기예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장난질 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표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적어놨지만 저는 표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맨시티는 2.5 마헨, 뉴캐슬은 마헨의 2.5 헨슨까지 도전 가치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베팅을 하냐면 뭐 마헨만 해가지고 한 박스만 가셔도 되는데 제가 요즘은 이 베팅 팁도 드리잖아요. 그냥 일반승이랑 뭐 이런 거 뭐 하나 묶어서 다른 거 묶어서 한 박스 가시고 또 마헨도 하나 묶고 가시고 물론 이제 가는 것마다의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또 오늘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형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라이트. 자, 오늘 이 경기가 제일 관건이죠. 오늘 이 경기가 제일 관건입니다. 자, 아스날. 유독 브라이튼을 못 잡아요. 그죠? 유독 지금 뭐라고? 자, 유독 브라이튼은 못 잡는데 지금 이제 브라이튼 체제에서의 뭐 포터 감독, 그다음에 지금 뭐 제르비 감독, 제르비 감독, 요렇게 지금 두 감독을 상대하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앞전에 컵 경기였나 그게 친선 경기는 아무튼 그때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르테타 감독이 제대로 잡아내질 못해요. 자, 근데요. 자, 솔직하게 아스날이 지난 웨스트햄전 때 해준 거 생각하면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웨스트햄 때 경기. 그때 웨스트햄이 엄청 내려앉았거든요.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역습 위주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아스날도 뚫어내는데 상당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후반전 가가지고 뚫어냈어요. 진짜 나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아스날은 리그에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반에는 답답했어요. 워낙 빡빡하기도 했고 근데 후반전에는 결국 뚫어내고 그거를 또 마행까지 성공을 시키더라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독 성향이에요.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그렇게 내려앉는 거를 선택을 했지만 브라이튼의 감독 데제르비 감독은 내려앉는 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르비 감독은 이거예요. 너네 들어와? 나도 들어갈게. 그냥 씹다공 축구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 관건은 뭐냐면 자, 형들아. 서로 공격을 그러니까 아스날도 매우 공격을 많이 할 거고 브라이튼도 그에 맞서는 공격을 할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너무나도 전력에서 전술에서 팽팽하다 보면 그런 경기가 0대0 생무가 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경기를 하다 보면은 왜냐?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브라이튼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둘 다 기량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원 싸움만 오질나게 하다가 0대0 생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은 딱 1대1무. 예, 그런 운 안 좋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제 양 팀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독의 성향 요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도 오버 쪽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브라이튼이 먼저 넣었다 생각합시다. 아스날 어떻게든 안 넣겠습니까? 자, 아스날이 먼저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브라이튼이 어떻게든 안 넣겠습니까? 홈에서 마지막 경기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도 오버 쪽 접근이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데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도 잘 기억하세요. 데제르비 감독은 이 제르비 감독이 지금까지 맡았던 팀들이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세리에도 있었고 터키에서도 있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바가 존나 많이 나요. 이 감독의 팀은 아시겠죠? 그건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제르비 감독 EPL 와서 처음 경기가 그 안필드 원정이었거든요. 그때 리버풀이랑 3대3 무승부 났잖아. 그때 브라이튼 애들 완전 막 미쳐가지고 날뛰었잖아. 기억나시죠? 자,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어제 형님들 제가 라리가 경기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한 1, 2주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 그냥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던지 아니면은 패스를 하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데이터로 딱 접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더 2경기, 무승부 2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먹긴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막 딱히 라리가는 지금 당장에 건들고 싶진 않아요. 어제 레알 마드리드도 결국에는 이겨줬지만 거의 후반 70분까지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랬던 부분들 아무튼 뭐 다양하게 봤을 때 저는 라리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리가는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그래서 딱히 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요 2경기 있죠. 2경기 다 오늘 홈 쪽으로 본다 했으니까 그냥 햄무 2개 다 햄무 때리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생방주화 나갑시다.